윤창중 정치학교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장소는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위치는 대전 지하철역을 이용할 경우에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그러시면은 서대전 공원이 있고 그 서대전 공원과 세이백화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과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윤창중이가 여러분에게 보수 우파가 갈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충청권 국가 중심 세력의 총 권기 대회로 치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셜 게스트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입장권은 무료입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신 분은 모두 모여서 충청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총궐기 대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가 북한 김정은이가 그 16개라고 얘기했어요. 16개의 비밀 기지, 영어로 말하면 히든 베이스입니다. 숨겨진 그 기지에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미국의 유력한 헛소리하는 그런 싱크탱크가 아니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그 보고서를 보도했는데, 따라서 김정은이가 큰 사기를 쳤다. 완전한 이 엄청난 사기다. 그레이트 디셉션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그런데 언론이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또 상당 시간이 제가 막 칼럼을 쓰고 하는데 틀림없이 이 사건을 그냥 소홀히 취급할 것이다. 또 다루는 신용만 할 것이다. 이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정말 황급하게 제가 칼럼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정말 헛웃음 나게 하는 그 브리핑, 갈 때까지 가자는 거죠. 갈 때까지 가자는 겁니다, 지금. 또 그 청와대 대변인이 한 이야기를 따라 가지고 이 나팔수 언론들, 또 나팔수 좌파 학자들이 이 참 그야말로 참 억장이 무너져 내리게 하는 그러한 궤변, 여기에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왜 그렇게 황급하게 브리핑을 했느냐. 판단을 잘한 거죠. 이게 보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김정은한테 속았다. 이게 급속도로 그쪽으로 이제 갈 것 같으니까 좌파 나팔수, 소방수들에게 그들이 억지를 부리는 데 동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던져준 것입니다. 참 그런 건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랬더니 역시 저들은 각종 매체, 종편에 나와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이 던져주는 가이드라인에 자기네들의 상상력이라는 조미료, MSG라고 하죠. 그 조미료를 뿌리면서 참 열심히 지금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거의 반반씩 똑같은 양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이게 황급하게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냐면, 평소에 이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 대변인까지 포함한 문재인의 이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이 북핵 또 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대한 그들의 평소 인식, 마인드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거죠. 이게 또 저희들의 수학이라면 수학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네 라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문재인 세력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쥐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북한이라는 쥐를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고양이가 아니라 완전히 북한 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생선을 놓고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뜯어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저걸 날로 먹을 수 있느냐라고 고심하는 그 고양이다 이거죠. 참 정말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통탄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니죠. 결코 놀랄 일이 아니죠. 원래부터 국민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뜯어먹으라고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나 하루 정도 떠들고 흐지부지 넘길 사안이 아니죠. 정말 우리도 갈 때까지 가야 된다. 이게 지금 갈 때까지 가야겠구나라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는 그러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죠. CSIS가 또 계속 이 보고서를 내놓겠다는 거죠. 네. 미국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가 이 좌파 여론몰이꾼들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이 갈 때까지 가자. 그래 배째라 하는 건데, 첫째 말이죠. 절대 이것 갖고서 좌파 여론몰이꾼들이 기죽을 필요 없다. 얼마든지 기죽을 수 있는 거군요. 근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CSIS가 찍었다는 상업용 인공위성보다 훨씬 더 상세한 군사용 위성을 통해 이미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보다도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뒤늦게 알고 뭐 떠들지 마라. 완전히 비아냥거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좌파 나팔수들도 비아냥거려라. 그거 뭐 새로운 것도 아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참 기가 막힌 홍보수래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천재적인 홍보죠. 완전 본질이 뭐냐? 북한이 미사일을 비밀 기지에서 개발하고 있느냐 않느냐, 그게 본질인데 그 본질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있었다. 흥분하지 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나오는 거죠. 빈정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흥분시켜 놓고, 두 번째는 뭐냐?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쇄하겠다, 그런 약속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 아니 김정은이가 핵이 없는 조선반도를 핵이 없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자고 했지. 언제? 핵폐기는 물론 미사일까지 폐기한다고 했느냐.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정말 이 자들은 상식으로 갖고는 절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핵 없는 한반도라고 언급한 것은 참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것도 주한미군 철수와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한반도의 전술핵을 포함한 이 전략 자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북한의 핵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언제 김정은이가 미사일 기지를 폐기한다고 했느냐. 그런 말은 안 했잖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자가 지금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거죠. 에? 그러니까 뭐 이게 NIT가 이 무슨 큰 기반이다, 그레이트 디셉션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언제 김정은이가 그런 소리 했느냐. 이 좌익들은 절대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수의 단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면 모든 걸 상식과 지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죠. 백전백패죠. 세 번째 뭐냐, 북한이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미사일 기지 폐기를 하겠다고 어떤 협정을 맺은 일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이런 소리 아니에요. 자, 정말 이건 뭐 상종할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핵폐기를 맡긴다? 이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 거죠. 두 마리의 고양이한테. 뭐 여실히 이 자들이 이런 자들이구나. 네? 그런데 저들이 과연 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리얼하게, 정말 소름 끼치도록
알게 된 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뭐 헐겁지겁 야 이거 뭐 큰일 났구나, 이거 뭐 언론이 완전히 들고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황급히 발표를 하면서 이 청와대 대변인의 그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저런 가이드라인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과연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저자들이 말이죠, 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인식 자체가 노무현이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언급한 내용이 있죠. 북한의 자위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축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이 우리는 왜 핵을 개발하고 우리는 왜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 논리가 있죠. 그 논리를 노무현이가 그대로 대변했던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것을 지금도 문재인 세력은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완전히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저들의 모든 사고의 기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 행위에 대한 자위 차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그거 미사일 기지를 개발한다는 거, 그건 미국이 적대 행위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는 한 미사일 개발 그 기지 운영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문재인이가 트럼프한테 매달려가지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이 생떼를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의 눈으로 볼 때,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은 어떤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종전선언을 빨리 해야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폐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머릿속, 이 마인드세트가 다른 사람들인 거죠. 유럽에 가서 자, 빨리 제재를 풀어야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재래식 무기가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100% 그야말로 완전한 CVID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자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궤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주 인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미사일까지 폐기한다고 했느냐? 그렇게 한다고 협정도 없지 않느냐? 왜 그런데 그걸 사기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억지를 부리면서 북한을 편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편들어 준다기보다도 굳이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그런 생각을 완전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억장 무너진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북한이 언제 핵폐기
미사일을 폐기한다고 했어? 언제 그런 협정을 맺은 적도 없잖아. 아니, 협정도 맺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대한민국은 미사일 개발 안 해? 이런 소리는 차마 못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세력이 시쳇말로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싸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정권의 심장이라는 청와대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싸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가지가 없는 소리를 당연한 듯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세력의 그 이념과 사상, 국가관, 북한관이 다시 말해서 이 싹수가 이렇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권을 잡게 한 데 따른 엄청난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지요. 지금 이미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태평하니까, 평화로우니까, 김정은이가 어떤 무력 도발도 하지 않으니까 평화다? 이렇게 국민을 믿게 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빨리 끝나지 않는 한 더 엄청난 후과를 치를 것으로 봐야 한다. 그게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현재는 종잡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한 거, 이건 정말 엄청난 후과를 칠 것이다. 엄청난 국가 재앙을 치를 수밖에 없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한 대목은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이 여러 개의 비밀 기지에서 그토록 목숨을 걸고 핵탄두를 비롯해 가지고 핵탄두뿐만 아니죠. 생화학 무기와 같은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문재인이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알았으면서도 지난번 9월 19일 평양에 가가지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비무장지대와 서해 바다를 통째로 넘겨주고 있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았으면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서해 앞바다와 지금 비무장지대를 이렇게 북한의 대남 도발이 가능하도록 완전 프리패스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북한이 그렇게 도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대한민국의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참 대한민국의 자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합의,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 이건. 정말 끝장을 봐야 되는 얘기예요. 정말.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이 같은 합의를 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 대남 침공을 가능케 하는 이 군사적 발판을
정작 대한민국 군대의 손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개의 벨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향하는 모든 침입 루트, 이 대남 도발 루트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이 군사 분계선이죠. MDL부터 50 내지 90km 떨어진 거리에는 제1벨트,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MDL부터 90km에서 170km까지, 그러니까 평양을 가로지르는 그 동해에서 서해를 가로지르는 그 벨트, 그 벨트에서는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제2벨트, 주일 미군 기지 7군데에서 한반도 전쟁 시에 이 파견 나올 수 있는 그 미군과 그 탄약을 비롯한 그 무기가 다 쟁여 있잖아요. 거기를 타격할 수 있는 그 지대가 제2벨트고, 제3벨트는 뭐냐?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중거리 미사일 일부가 배치됐다는 거죠. 제3벨트, 평양 위에 함경 북도를 가로지르는 그 벨트. 총 13군데에서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 8군 사령관을 지냈던 버나드 샴포, 그 전 사령관이, 야, 다른 건 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군사 이 분야 합의서 안에 그러면 장사동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서울과 이 경기도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장사동포는 그야말로 도발할 때에 그냥 서울과 수도권을 때리면 쑥대밭 불바다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전방 배치하게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그런 합의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건 유감이다. 그러니까 미8군 사령관을 하면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 제1벨트, 제2벨트, 제3벨트가 있다. 이걸 말이야, 지금 제1벨트에 있는 그 장사동포 하나도 제대로 그 안에 있는 제1벨트에서 그 군사 분계선 그 안에 들어있는 장사동포 하나 제대로 후방 배치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다 철수할 수 있느냐.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문재인의 이 군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그 신뢰는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져 있죠. 그냥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들인 거죠. 송영무가. 또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에서.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김정은의 선체에만 맡기는 운명이 돼버렸죠. 네. 굴 10kg 상자들이 2만 상자를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로 날라다 주는 이 썩어 빠진 문재인 정권. 네. 국민이 정권을 이 충동 구매하듯이 이 잘못 택하면 어떻게 국가적 재앙이 오고야 마는지를 우리는 지금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지금 망치고 있는 경제 파탄, 이건 막말로 다시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나 안보 파탄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더 앞장서서
문재인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할 이유가 이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정권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사장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